안녕하세요. 사회복지행정론의 손용근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그 이론적인 내용들을 다 이제 풀어보셨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한번 쭉 리딩하면서 또 한번 또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오늘 시간은 핵심 요약 정리를 하는 그런 시간이죠. 오늘 이 시간부터도 또 중요하겠죠.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여러분들이 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결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다시 한번 왜 사회복지 행정론이 필요하게 된 것인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죠. 자, 일반 행정하고 사회복지 행정이 틀린 점이 무엇입니까? 사회복지 행정이 더 큰 개념입니까? 일반 행정이 더 큰 개념입니까? 사회복지 행정이 더 큰 개념이죠. 왜? 인간을 기본으로 해서, 즉 인간을 원료로 해서 휴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행정이 일반 행정보다 더 큰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회복지 행정론을 공부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기관, 시설, 센터의 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거라고 생각이 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지금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고 저출산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국민들이 그 부담해야 될 부담의 영향이 더 커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우선 그 저출산으로 인해서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고 또 국가가 지원해줘야 될 어떤 그 서비스, 사회복지적인 서비스가 더 그 재원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헌법에서 헌법 제34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고 헌법 제10조에는 대한민국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그 이유 때문에 65세 이상 되신 고령자들에 대한 그 재원들이 많이 필요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노인복지관을 하나 건립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노인복지관을 건립을 하려면 먼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반 행정과는 다른 휴먼 서비스가 필요한 인간을 원료로 하는 아주 그분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겠죠. 그리고 그 어르신들, 노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니즈가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죠. 그래서 일반 행정이 사회복지 행정보다 더 큰 개념이다. 그래서 사회복지 행정의 어떤 장점들 꼭 알아두셔야 될 겁니다. 또한 그 사회복지라는 행정이 왜 역사를 이렇게 따져보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의 역사 그러면 어디를 먼저 보시죠? 엘리자베스 구빈법, 즉 영국을 먼저 보시죠. 엘리자베스 구빈법부터 해서 신구빈법, 베버리지 보고서까지 요람에서 무담, 여러 가지 것들을 볼 때 영국, 그 다음 조금 더 나아가서는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이런 쪽에 있는 나라들. 그런데 우리는 사회복지 행정은 유독 미국의 사회복지 행정론을 보고 배우고 있다는 거죠. 왜? 일본 강점기 때 미 군정이 들어왔고 그 미 군정이 들어오면서 사회복지라는 그 행정적인 부분들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미국의 사회복지 행정을 일본도 아니고 영국도 아니고 프랑스도 아니고 미국의 사회복지 행정을 기본으로 배우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노인복지관을 이렇게 딱 만들 때 늘 어떤 연구 보고서든 연구 논문이든 이론적 배경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무엇을 근거로 해서 노인에 대한 복지관을 만들고 무엇을 근거로 해서 장애인에 대한 시설을 만들고 무엇을 근거로 해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부분에 어떤 센터를 만들고 그런 이론적 배경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사회복지 행정에는 다양한 이론적 배경들이 있는데 고전적인 모형도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인간관계 모형도 있죠. 고전적 모형에는 뭐가 있습니까? 고전 이론과 과학적 이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간관계 이론에서는 맥그리거의 XY 이론부터 해서 쭉 여러 가지가 있죠. 랜드스테지의 Z 이론까지 쭉 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또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모형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노인복지관을 만들어야 되는 어떤 당위성, 정당성 이런 것들을 이 이론적인 배경에 근거해서 만들게 되는 거죠. 또한 그 이론적인 배경을 토대로 해서 조직에 대한 어떤 틀을 만드는 것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것이죠. 물론 복지관들이 보통 종교법인이나 학교법인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지만 실제 노인복지관에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미션,
비전은 바로 이런 이론적인 배경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사회복지 조직은 아무래도 이제 고전적인 모형 쪽으로 갈 것 같아요. 고전 이론이나 그 다음에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 이론처럼 아무래도 수직적인 위기 질서를 좀 더 생각하고 있는 그런 쪽의 모형으로 가게 될 것 같고요. 또 인간관계 모형도 일부 또 들어가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민간 사회복지 기관들은 이런 고전적인 모형보다는 인간관계 모형이나 현대 그 사회복지 이론 쪽으로 이렇게 좀 추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모형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인복지관의 관장이라면 어떤 모형을 선택을 하는 것이 우리 조직이 좀 더 활성화되고 힘차게 또 늘 활기차게 지낼 수 있도록, 그렇지만 가장 우리 조직이 갖고 있는 비전과 미션은 잃지 않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지 그 방향을 보는 것이 바로 이런 이론적 배경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사회복지 조직이요,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효율적이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과적이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공평하고 형평성을 갖고 진행을 할 것인지, 바로 그런 기획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 기획에 따라서 의사결정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기획을 하는 데 있어서도 기관장이 할 수 있는 기획이 있고 중간 관리자가 할 수 있는 기획이 있고 그 다음에 하급 관리자가 할 수 있는 기획이 각각의 직급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죠. 물론 의사결정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획과 의사결정은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시험 문제에도 자주 출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리더십과 그다음 지도력이라는 부분이 바로 기획과 의사결정과 같이 이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슈퍼비전이라는 거, 슈퍼바이저라는 부분들이 나오죠. 그래서 최고 책임자가 해야 될 어떤 리더십은 어떤 것이 있고, 슈퍼비전은 어떤 것이 있는지, 거기에는 크게 세 가지 형태의 슈퍼비전이 있죠. 행정적인 거, 교육적인 거, 뭐 지지적인 거, 이런 그 슈퍼비전들의 영향들을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시험 문제에서 물어볼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일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획과 의사결정, 그 다음에 리더십과 지도력도 우리 노인복지관을 꾸리는 데 있어서는, 우리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탑하기 공사를 했고 또 시군구청에서 승인을 받아서 노인복지관을 딱 만들었어요. 자, 제 오늘 수업은 손용근 사회복지 행정론이죠. 그러면 제 이름을 따서 손용근 노인복지관이라고 한번 줘보자고요. 손용근 노인복지관을 딱 했으니까 제가 이제 관장이 되겠죠. 예. 그럼 관장이 되면은 우선 중간관리자도, 부관장님도 계셔야 될 테고, 부장님도 계셔야 될 테고, 또 뭐 경력 직원, 과장님도 계셔야 될 테고, 그 다음에 뭐 일부 경력을 갖고 있는 선임 사회복지사들도 있어야 될 테고요. 그 다음에 또 신입 직원들도 뽑아야겠죠. 이렇게 각각의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어떤 컨텐츠를 갖고 어떤 컨텐츠로 이루어졌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역량에 맞는 경력직이나 그 다음에 일반 신입 직원들을 뽑을 수 있겠죠. 바로 인적자원관리라는 부분입니다. 우리 노인복지관이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바로 이런 인적자원관리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왜? 사람이 하는 일이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휴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가장 큰 비전과 미션도 중요하지만 실제 클라이언트하고 맞닥뜨리는 그 실무자들, 즉 신입 사회복지사나 경력직 사회복지사들의 어떤 역량을 갖고 있고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조직의 존폐가 좌지우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런데 이런 인적자원 관리는 단지 채용, 뽑는 거, 모집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교육도 필요할 테고요. 왜? 보수교육을 해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역량이 조금 더 소진되었을 때 그것을 보충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교육과 훈련이라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분들이 나중에 조금 좋은 직장으로, 더 좋은 직장으로 뭐 전직을 하신다든가 아니면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뭐 이직을 한다든가 했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퇴사 처리라는 부분을 어떻게 매듭 지으면 조금 더 깔끔하게, 또 조직에 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에게 또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인적 자원관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겠죠. 그렇죠? 예,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오는데 그건 또 그 챕터에서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